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이슈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박진영 전 더불어민주당 산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진행 현황 좀 살펴보고요. 이어서 또 민주당 관련한 이슈,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한 이슈도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전당대회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부울경의 젊은 세대가 젊어진 국민의힘은 부산에 대한 고민도 완전하게 다른 모습으로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바뀌겠습니다. 저는 저를 영입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감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저를 영입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 저는 서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탄핵은 그 시점에 정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은 왜 정치를 하는 것일까요? 이 근본적인 물음에 저도 매일 고민합니다. 정치는 내가 그리는 이상에 따라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제가 꿈꾸는 세상은 교육을 통해 누구나 공정한 경쟁의 출발선에 설 수 있는 사회입니다. 자, 지금 이준석 후보의 모습을 보셨는데요. 대구 경북에 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이야기를 정면으로 던졌습니다. 이 메시지, 이 발언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여쭤보기로 하고요. 두 분께 먼저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이종근 평론가님. 네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2주 연속으로 이제 그렇습니다. 이준석 현상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는데 또 여러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저희 MBN도 이틀 전에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네네. 이준석 돌풍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네.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정치권이,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지만 사실 정치권 전반에 걸치는 그런 현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어떤 그 꼰대 정치라고 표현되는 장유유서를 늘 중시하고 너는 몇 선이야, 너는 나이가 몇이야, 이런 식의 어떤 정치의 위계 질서만을 강조해오던 그런 정당 정치를 이제 좀 벗어나야 된다. 네. 청년 정치로 벗어나야 되고 무언가 할 말이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욕구가 사실 이준석이라는 사람에 대한 어떤 지지를 네. 뛰어넘어서 현상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건 청년층이 그냥 이제 자기 목소리를 내다가 아니다, 내가 스스로 대표성을 부여받고 내가 스스로 정치를 이끌어야 된다라는 예. 그런 전환점이 됐기 때문에 현재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되지 않더라도 이 바람은 국내힘을 뛰어넘어서 모든 정당에 계속 물결처럼 이렇게 강타를 할 것이다라는 네네. 생각입니다. 결과를 떠나서 이 바람은 쉽게 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박진영 대변인. 네, 청년 돌풍이다 이러니까 저희 세대들은 괜히 또 그런 느낌을 받네요. 한편으로 이제 뭐 이종훈 평론가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 꼰대 정치에 대한 이 저항감 예. 이런 부분이 존재했다고 생각을 들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국민의힘의 대권 주자가 제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대권 주자에 대한 대리 희망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대권 주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흔히 하는 말로 스타가 아닙니다. 스타 부재의 정치 이런 부분에서 스타를 만들고자 하는 열망들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국민의힘 당원들이 제가 아는 바로는 연령대가 제법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거는 단순히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정권 교체를 국민의힘 입장에서 열망하는 당원들의 열기다라고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정확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이제 본 경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심이다 이런 얘기 저희가 여러 차례 했었는데 이제 후보들도 당원이 가장 많이 있는 이제 TK 지역에 좀 주력을 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이 TK 지역의 당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라고 보세요? TK 지역의 당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는 당대표냐라는 거예요. 네. 즉 TK도 지금은 전략적인 어떤 마인드를 갖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민주당의 호남 유권자들이 언제나 전략적 마인드를 갖고 있거든요. 호남 출신의 정치인이든 아니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영남 출신의 후보자들이라도 확장성만 갖고 있으면 예.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에 호남 정치 유권자들이었어요. 별 사람을 밀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노무현 후보를 밀어준 네. 게 호남 네. 그때 그 호남인들이 그런 생각으로 이번에도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TK의 일부 당원들이 또는 일부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바로 이준석 후보를 많이 또 이렇게 이 성원을 네. 했어요. 네. 그건 어떤 의미냐면 저는 호남 유권자들이 노무현 후보를 민 거나 똑같은 마인드라고 봐요. 즉 4050, 5060 세대, 아까 5060 세대가 2030의 마음을 잡으려면 2030 세대의 이 당권 대표가 네. 나와야 된다. 이런 전략적인 어떤 지지 이런 것들이 좀 표상이 된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안정적인 당대표. 즉 리스크가 크지 않고 당을 안정적으로 이게 5개월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1년 원래 임기가 2년이지만 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5개월만 되면 지금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되고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되면 당원의 40조에 의하면 대선 후보가 모든 당무를 다 결정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5개월짜리 당대표라서 그럼 5개월 그때 되면 이제 끝나게 되는 건가요? 끝난다기보다는 이 모든 게 대권 후보 그러니까 당에서 경선이 끝난 후보의 의지대로 모든 흐름이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네. 당대표는 거기서 그냥 거의 서포트 역할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대선 레이스 과정에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5개월짜리인데 그 5개월 동안 얼만큼 당을 리스크가 크지 않게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느냐의 그런 결정도 사실은 TK 민심이 굉장히 크게 고려할 것이다. 라는 네. 생각입니다. 될 사람을 밀어준다가 이제 TK의 민심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영상에서도 앞서 보셨습니다만 이준석 후보가 여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문제를 거론을 했거든요. 상당히 민감한 그러니까 주제를 이게 왜 꺼냈을까요? 저는 뭐 이준석 최고뿐만이 아니고 국민의힘 입장에서의 엄청난 승부수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발언 자체가. 이 발언 자체가 이 네. 탄핵을 한번 넘어서겠다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 탄핵을 네. 넘어서겠다 이야기인데 그 바탕에는 탄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권 교체가 중요하다. 예. 정권 교체를 원한다면은 탄핵 주역이었던 또 한편으로 역으로 윤석열 총장처럼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킨 사람이든 우리는 지지해 줄 수 있다라고 이 호응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최고가 더 큰 승부수를 던진 건데 네. 이게 제가 뭐 또 한 사자성어 이야기하면 꼰대갈 수도 수 있겠습니다만 진짜 주마가편이 될지 아니면 과유불급이 될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저는 이번 주말에 아마 중진들이 회동을 하거나 중진 후보들 나경원 후보나 조호영 후보나 이런 분들이 회동을 하면서 네. 또는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약간의 오다가 내려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더요. 예. 이 오다라는 것들이 과연 이 나경원 후보의 지지율 상승으로 다음 주 초에 이어질지 이 상황을 보면은 또 다른 변화의 수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저 말씀하신 우리 이종호 선배님 의견은 저는 약간 반대 의견인데 우리는 정치를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안전한 관리형 이렇게 보는데 네. 국민들은 당대표를 런닝메이트 정도로 생각해요. 각 당의 당대표도 국가 지도자로 봐요. 예.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 최고가 대권주자 지지도에도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 최고가 선거 캠페인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 통합을 잘하겠다, 또는 관리를 잘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이준석 대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미래로 가겠다, 대통령 선거 이기겠다, 네. 대선 후보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이 저는 먹히고 있다 이렇게 네.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지금 예를 들자면 예입니다. 연예로 얘기하면 자 아이돌 팬클럽 회장을 뽑습니다. 근데 아이돌 팬클럽 회장이 마치 아이돌보다 후원을 해줘야 되고 박수를 보내줘야 될 아이돌보다도 더 인기가 있으면 그 상황이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IOC 위원장은 전체적으로 올림픽을 이끌어 나갈 사람이지 그 실제로 스타들은 아니잖아요. 그 경기에 모든 경기에 스타들이 있지 예, 않습니까? 예. 근데 IOC 위원장이 스타처럼 각광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그게 주객이 전도가 되면 예. 안 되는 어떤 상황도 충분히 지금 그 예. 전략적인 어떤 투표를 해야 된다. 그런 지금의 어떤 당원들의 마음에 아마 저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 제가 보거든요.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당대표에게 제가 친 이준석 같은데요. 당대표에게 요구되는 역할이 또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고 또 국민들이 당대표를 바라보는 시선 또 기대 이런 것들이 또 여러 가지 섞여 있기 때문에 두 분의 지적과 평가가 모두 다 맞는 말씀들을 해주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종훈 평론가님, 네, TK에서 던진 이 발언, 네. 이준석 후보가 던진 이 발언,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평가. 이거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을 더 끌어올릴 발언이라고 보지 아니면 그렇지 않다,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세요. 저는 이준석 후보가 앞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정치 인생에서 앞을 바라보는 발언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장점이 뭘까요? 자기의 장점은 MZ세대거든요. MZ세대는 어떤 식이냐면 뭐 종교 무슨 아니면 젠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발언해버려요. 예. 지금의 20대는. 그런데 자기가 바로 지금 이런 회피하지 않겠다. 탄핵 문제 이렇게 발언을 하는 건 물론 이 TK 민심에서 많이 깎일 겁니다. 깎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는 TK 이외의 어떤 전체적인 당원의 민심도 중요하잖아요. 당심도. 그쪽에서는 더 빨아들일 것이다. 훨씬 빨아들일 거라는 계산을 했겠고요. 그리고 이번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이번에 대표가 되지 않더라도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 앞으로의 어떤 상황 속에서 일관성 있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한 정치인으로 기록이 될 것입니다. 그 발언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쨌든 이번 이 TK 발언은 상당한 승부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TK 지역에서 이제 본투표 때 네네. 당원 비중이 굉장히 그쪽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하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탄핵의 강을 넘겠다라는 직접적인 표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할 거면 좀 더 해가지고 제가 늘 주장하는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과의 완전한 절연. 예. 국민의힘의 당의 역사성에 있어서 뭐 김영삼 대통령부터 시작을 하든지 당의 역사적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더 큰 일에 한번 나서 주시면 어떨까. 그게 한국 보수를 재정립하는 데 저는 도움이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그런 좀 큰 그림까지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다가오면서 또 한편으로는 윤석열 전 총장의 등판설이 계속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의원들과도 만나고 있다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영상 보시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민들이 그렇게 환호하고 하는데 뭐 대선 출마의 뜻이 없으면 대선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과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잖아. 지난주 수요일 날 저녁에 저녁쯤 할 수 있냐고 물어봐서 주로 고향 얘기 많이 했습니다. 내가 그런 얘기는 했어요. 뭐 정치 참여 선언을 할 때 국민의힘 입당 결심도 좀 해달라. 뭐 특별히 시민들을 대하거나 인사를 주고받고 사람들이 알아보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전혀 느끼지 않는 것 같았고요. 이 사람을 만나는 빈도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 추진력을 내고 있다. 뭐 한번 딱 마음 먹으면 돌파하는 스타일로 옆에서 보였거든요.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의 기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 비리와 검찰 가족의 비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 의원들을 잇따라 만나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 이제 슬슬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임박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번 6월 4일이 이 윤석열 총장이 사퇴한 지 딱 3개월째 되는 날입니다. 90일째 되는 날이에요. 네. 그런데 제가 일정을 쭉 봤더니 90일 동안 80일을 비정치인들 만났어요. 8명을. 근데 나머지 10일 동안 연달아서 정치인들만 만나요. 거의 네. 하루에 한 번씩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납니다. 네. 무슨 뜻일까요? 정치에 이제 뛰어들겠다는 것이고 그 의원들은 모두 다 국민의힘 의원들이니까 당연히 국민의힘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국민의힘의 의원들을 만난다? 그럼 어떻게 욕을 먹어야 되냐면 빼가려고 하느냐? 사람들을 전부 다 자기 사람으로 해서 네. 당을 분열시키려고 하느냐? 제3지대를 만들기 그렇죠. 위해서 이런 국민의힘 비판을 의원들을 받아야 데려오는 되잖아요. 거냐. 근데 윤희숙 의원한테는 딱 그렇게 얘기했더만요. 나랑 같이 정치하자. 그게 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런 게 비화되지 않잖아요. 언론 보도도 그런 식으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건 저는 이제 수순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러지 않고 제3지대를 했다 그러면은 최근의 행보가 비판받을 여지가 많아요. 빼가려고 하는구나, 흔들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 그렇게 만났구나 매일.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면 분명히 국민의힘에 입당을 합니다. 그게 메시지라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언제냐인데 7월 설을 언론에서 보도하니까 벌써 측근들 입을 통해서 약간 거리를 둬요. 예. 날짜는 정하지 않았다. 이건 아직 시기를 정하지 않은 걸로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어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누가 되느냐 또는 지금 민주당 그 경선이 어떻게 되느냐, 연기되느냐 아니면 그대로 하느냐 뭐 이런 변수들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보여서 말씀하신 거에 답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민의힘 입당은 거의 100% 확실한데 다만 시기는 조금 더 남았다. 결정은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글쎄요, 저는 최근에 느낀 게 우리 과거에
안철수 대표 보고 너무 간을 많이 본다 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분은 더 민감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간 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달인의 경지에 이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윤희숙 의원하고 통화했던 내용을 보면은 제3지대 뉘앙스가 나옵니다. 그게 지난달이에요. 지난달 25일인가 뭐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이준석 현상이 생겼단 말이에요. 네, 네. 이준석 현상이 생겼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준석도 탄핵에 찬성한 사람이에요. 네. 탄핵에 찬성했는데도 국민의힘에서 당대표가 될 수 있다. 그럼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켰던 나도 국민의힘에 가서 대권 후보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예. 그런 부분이 하나 생기고 두 번째는 이준석 현상이라는 게 내가 중도에 나가서 새로운 정치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국민의힘 내에 들어가서도 새로운 정치를 이야기할 수 있겠구나. 이런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이러니까 지난달에 만났던 사람들까지도 다 이제 또 공개를 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 이분이 지금 당장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보였는데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후에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장모 시범 발언이라든가 또 가족과 연루된 이 수사 재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불거지는 상황이 되면은 또 다시 이분이 또 뒤로 또 물러설 수도 있어요. 네. 예. 그런 상황들로 봤을 때는 저는 이분이 제가 듣기로 검찰총장 될 때도 민주당 의원들한테 굉장히 전화를 많이 했대요. 사실은 여론에 굉장히 민감한 분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계속 저울질하면서 좀 이 결정적인 시기를 좀 더 이렇게 유보하는 이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 전당대회 결과가 나오기 전이니까요. 지금 시점을 확실하게 못 박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전당대회 때 어느 후보가 당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윤석열 총장의 시간표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종근 평론가님은 그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그런데 많은 언론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준석 후보가 되느냐 또는 나경원 후보 또는 주호영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시기가 바뀔 것이다. 근데 저는 여러 가지 변수 중에 사실상 전당대회 변수는 이제 상수가 돼버렸다. 그러니까 이게 변수가 된다는 건 결정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미 이준석 후보나 혹은 나경원, 주호영 후보나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바로 입당시켜야 된다는 건 세 사람이 다 말을 모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신이 무엇인가 더 유리하다, 불리하다라고 제기에는 이거보다는 다른 변수가 훨씬 더 클 것이다. 어느 후보가 되더라도 입당 시점은 크게 달라지지 크게 않을 영향을 것이다.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여러 변수 중에. 네, 다 환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 말씀이신 그걸 갖고 어떤 대척점을 세우지 않고 있어요. 즉 처음에는 대척점을 세우게 하려고 그 구도를 많이 했거든요.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이준석 후보한테 당신이 되면 윤석열 못 들어오는 거 아니냐, 안철수도 못 들어오는 거 아니냐. 네. 이랬을 때 그걸 공방이 계속되면서 이준석 후보의 일관된 입장은 모두 다 들어와라. 단 버스 발차 얘기를 하지만 버스 발차 얘기가 결정적으로 무슨 이 핸디가 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이 변수가 크게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현 대변인.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윤석열 총장에 입당하는데 뭐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다. 왜? 이미 이준석 현상이라는 게 현상이라는 이름으로서 자리 잡아버렸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충분히 열려져 있다. 뭐 이렇게 보고요. 다만 본인 입장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검증을 두 개를 받아야 됐어요. 하나는 정체성 검증, 국민의힘과 궁합이 맞느냐. 이거 해결된 거예요. 두 번째, 개인 가족 연루 의혹들 검증. 이 부분은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의 칼날을 들이댈 사람은 딱 두 부류죠. 민주당과 그다음에 본인의 경쟁자들.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검증을 세게 요구한다.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 장모 관련되는 선고 재판이 아마 7월 초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재판의 결과 문제. 그다음에 지금 이 국민의힘 내부 문제로 들어가서 경쟁자 문제에서는 이 홍준표 대표가 지금 다시 이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들어오면 그냥 들어오겠어요. 윤석열 총장에게 대해서 또 비판을 하겠죠. 그죠? 이런 분들의 문제.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입당하는데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전 총장에게 지금 가장 크게 넘어야 할 산은 바로 그 처가 의혹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후보는 만약에 윤 전 총장이 입당을 하면 뭐 비단 주머니 3개를 드리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윤 전 총장을 입당시키는데 뭐 크게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대단히 부적절한 비유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 이렇게 보시죠. 지금 무엇인가 흠결이 있는 사람을 데려와서 어떤 묘책으로서 그걸 덮어줄 수 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게 흠결이 없는 사람 후보로 데려와야 돼요. 흠결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무슨 신기한 묘책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다면 정정당당하게 흠결이 없다는 거를 입증을 해야 돼요. 윤석열 예, 총장이. 예. 그런 한에서 아 그래 이것은 네거티브니까 이 당이 네거티브에 대해서 대응을 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꾀주머니 셋이라는 것은 사실 무슨 묘책이거든요. 묘책은 위기에서 나오는 건데 위기라는 네. 건 마치 그것이 그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리스크가 있는 것처럼 받아들였을 때 위기잖아요. 그래서 이 이준석 지금 후보가 마치 자기가 굉장히 경륜이 꽤 있는 예. 그런 어떤 해법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해서 얘기했지만 네.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사실상 갑작스럽게 얘기된 거 아니잖아요. 검찰총장 때부터 얘기된 것이고 그렇다면 윤 총장이 측근의 입을 빌려서 뭐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 이렇게 하지 말고 네. 자신이 직접 나서서 사실은 이건 해명을 해야 돼요. 이 문제는 내가 장 모르는 일이다던가 아니면 장모가 해결해야 될 문제 부인의 일은 이러이러한 측면까지 알고 있다? 뭐 이런 구체적으로 자기가 직접 해명을 하면서 정면 돌파를 했을 때만이 그 다음 수순으로 만약 입당을 하게 되면 국민의힘이 이제부터 이건 네거티브야라고 전면적으로 나설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네. 저도 뭐 동의합니다. 저는 그 비단 주머니 이야기를 처음에 비단 깨구리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니 어떻게 주머니를 깨구리로 아니 어디로 튈지 쓰시나요? 모른다라는 측면에서 네.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였죠. 아무 의미 없는 말장난처럼 이야기를 한 건데요. 검찰총장을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법치주의를 늘 주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법 앞에 평등하게 공정하게 수사에 임해야 되겠다. 만약에 거기에서 한 점의 의혹이라도 나온다면은 제가 하고 있는 사회적 정치적 행보는 중단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이렇게 사실은 발언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다만 본인이 본인이 뭐 전원으로 나왔습니다만은 10원 한 장 뭐 손에 끼친 게 없다라는 것이 자체가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게 우리 흔히 하는 아까 말했던 이 비단 주머니에서 그러면 뭐 사랑하는 장모님도 버리란 말입니까? 뭐 이런 옛날에 이 꾀주머니도 노무현 있을 수 대통령 있는데 방식도 이거 자체가 버린다고. 본인 스스로가 10원 한 장 받은 것이 뭐 사고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했기 예, 때문에 예. 같이 연동돼 버리는 장모 사건과 예. 네. 이런 상황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총장은 드디어 흔히 하는 검증의 문제에 제대로 봉착했다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대담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짚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